겟레디 윗미도 오랜만에 많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빨리 이 썰을 빨리 풀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국 다녀왔잖아요, 얼마 전에.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해줬던 슬립 노모어라는 연극을 보고 왔는데 진짜 너무 기괴하고 너무 충격적인, 듣도 보도 못한 19금 연극이었거든요. 여기 손톱 봐요, 여러분. 여기 손톱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새 손톱을 보면서 다 뜯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진짜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 젤 네일을 다 뜯어버릴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저의 아주 어이없는 스토리인 6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가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해외만 나가면 피부가 엄청 뒤집어지고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블린슬 바이탈 앰플. 흘렸다.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광이 돌고 촉촉해가지고 이 제품을 발라줄게요. 한때 정말 핫했었던 리쥬란 있잖아요. 저는 리쥬란 힐러를 맞아보진 않았는데 리쥬란 제품, 그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잘 썼었거든요. 그게 3세대 스킨 부스터래요. 근데 엑소좀이 이제 4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데 저도 막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엑소좀 들어간 제품들이 요즘 되게 잘 맞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엑소좀이 들어간 제품. 선크림 먼저 발라줄 건데 셀퓨전시의 토닝 선스크림 100이고요. 제가 겨울부터 이 토닝 선쿠션을 되게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 요즘 또 햇빛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토닝 선스크린으로 바를게요. 제가 이걸 워낙 많이 보여드리고 추천을 했어서 이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되게 얇게 발리고 또 엄청 편하게 바를 수 있다 보니까 뭐 헬스장 가거나 수정 화장할 때 그렇게 바르기 좋고 이거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할 때나 이렇게 목까지 톤업해줄 때,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럴 때 바르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광고네? 하고 이렇게 따닥따닥 넘기실 분들을 잠깐 기다려보세요. 요거는 제가 뭐 시딩 받아서 접해보거나 아니면 광고 제의를 받아서 접해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톤업 선쿠션 찾다가 셀퓨전시가 선크림으로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 그냥 기본은 하겠지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게 웬걸 진짜 대박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워낙 추천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많이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톤업 제품, 다른 톤업 선크림 제품이랑은 진짜 달라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좀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화이트 파우더가 잔뜩 들어간 뻑뻑하고 하얀 제품. 그런 제품들은 톤업 효과는 좀 확실히 내줄 수 있지만 이게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유분기가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면 좀 촉촉하고 맑게 톤업이 되긴 하지만 원래 피부가 있고 그 위에 좀 얇은 공기층이 있고 그 위에 톤업이 쌓이는 듯한? 그래가지고 뭔가 번들번들거리고 뭔가 백탁 현상 같고 되게 피부 표현이 안 예뻐 보이는 듯한 그런 제품.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은 말이죠. 진짜 쿠션처럼 피부에 너무너무 얇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착 밀착이 돼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면서 하느라 이걸 좀 이렇게 오랫동안 두드리면서 바르긴 했는데 평소에 그냥 손으로 대충 막 발라도 너무너무 피부 표현이 예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착 밀착이 됩니다. 전혀 허옇게 들떠 보이지 않고 피부 결이랑 광을 너무 예쁘게 잘 살려주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12시간 톤업 지속 임상 테스트도 완료된 제품이라서 이 톤업 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 파데 다크닝 현상도 싹 잡아주면서 평소보다 훨씬 이 화사하고 밝아 보여요, 피부가.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밝히고 싶은 이 얼굴 안쪽과 입가 쪽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이런 톤업 제품들은 잡티 커버가 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번들번들거리면 오히려 이런 잡티나 요철이 좀 부각되어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른 직후에는 이렇게 광이 예쁘게 돌고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살짝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결을 더 좋아 보이게, 피부를 정말 뽀송뽀송 매끈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피부가 너무 매트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핑크빛으로 이렇게 싹 톤업이 되고 이 은은한 광채 보이시죠? 이렇게 피부 표현 예쁜 톤업 선크림 보셨나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목이랑 색깔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목에도 발라줄게요. 이게 목에도 원래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얼굴에만 선크림을 발랐을 때의 차이? 저 그 짤을 보고 목에도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목도 톤업 해줘야 되잖아요. 얼굴만 이렇게 하얗게 동동 뜨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목에 딱 이런 톤업 선크림 발라주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이 그냥 일시적으로만 톤업이 되는 게 아니라 비타치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피부를 밝혀주고 미백 효과를 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크림까지 다 발랐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밖에 나갈 때 이 토닝 선 쿠션 있잖아요. 이 제품에 선크림을 이렇게 듬뿍 짜가지고 수정용 쿠션으로 들고 나갑니다. 이게 12시간 동안 톤업이 지속되긴 하지만 이 자외선 차단 효과는 모든 선크림이 그렇듯이 3, 4시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져서 외출하셔서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콧대나 광대 이런 부분이라도 이렇게 수시로 좀 덧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너무 피부 표현이 화사하고 예뻐가지고 뭔가 파운데이션 바르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오늘 고급진 여배우 느낌 메이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샤넬 레베쥬 헬시 글로우 파운데이션이고요. 제일 밝은 컬러예요. BD01. 제가 이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유난히 뭐 파운데이션 못 썼냐, 피부결 진짜 예뻐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처음 구매할 때는 너무 얇고 커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사봐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피부결을 더 예뻐 보이고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연출해주는 그런 치트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커버할 거 별로 없고 잡티 없으신 분들 이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게 피부 표현 맑고 예뻐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말했던 그 19금 연극 얘기를 해보자면 뉴욕이 되게 문화예술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문화예술이나 전시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뉴욕을 가면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즐기고 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뮤지컬을 2번 보고 나니까 이제 일반 뮤지컬은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야 뭐 또 뭐 볼 거 없냐 얘기를 하다가 요즘 뉴욕에서 슬립 노 모어라는 연극이 엄청 핫하대요. 그게 옛날에 그냥 일회성 연극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뮤지컬은 저 앞에 무대가 있고 이 뒤에 관객들이 이렇게 짜르르 앉아있고 그냥 보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 뮤지컬인데 슬립 노 모어는 진짜 여러분 진짜 특이하게 관객들이 다 하얀색 가면을 써요. 하얀색 가면을 쓰고 그 호텔 전체가 그 무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연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1층, 3층, 6층 막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네들의 씬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가면을 쓰고 막 배우들을 쫓아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그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말고 딴 거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2층 올라가서 다른 거 보면 되고. 이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최근에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처럼 크리즈 현상 생기시는 분들이나 좀 눈가에 유분기 많으신 분들 쓰시면 진짜 그 섀도우 발색력이랑 지속력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게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제 친구들도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처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소린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어떤 순서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놓치는 장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립 노머라는 연극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줄거리로 한 연극인데 그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만 읊어드리면 맥베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충신이었던 맥베스가 마녀들의 예언에 현혹되고 부인의 부추김으로 인해 덩컨 왕을 살해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해올 인물들의 불안을 느끼고 살인을 거듭해 나간다. 이런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 씬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호텔 1층에서 6층까지 각각의 배우들이 다 그냥 자신의 씬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층에선가부터 시작을 하면서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니네 마음대로 해, 너네 자유대로 선택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층으로 가서 뭐 그냥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씬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 위층에 올라갔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별거 없어요. 제가 입장했을 때는 6층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연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놀란 연기를 하면서 막 가슴을 쓸어 내리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 배우가 들어와서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더니 다시 이렇게 후다닥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이 뭔가 후다닥 나가는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를 후다닥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 후다닥이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배우들 달리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놓치고 그 사람이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 연극을 못 보게. 그래서 진짜 그렇게 후다닥 나가버려야 되는데 전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여자는 연극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연극이 좀 끝난 것 같길래 저도 이제 나가려고 했죠. 근데 그 방에 저랑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저랑 제 친구를 못 나가게 문을 이렇게 쾅 닫아버리더니 우리 둘만을 위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무서워.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무서워 막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연극이 그렇게 한 사람만을 위한 퍼포먼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좀 엑스트라 완전 조연분한테 그런 1인극 연기를 받았는데 진짜 주연분들한테 그런 1인 연기를 받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따 얘기 드릴게요. 대박이에요. 막 이렇게 다 벗은 상태로 일어나서 수건 좀 달라고 닦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로 어떤 관객분한테 와락 안겨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한 명만 비상계단으로 데려가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진짜 대박입니다. 눈두덩이에 넓게 한 톤 깔아주시고 섀도우를 바를 때도 코에서부터 이렇게 눈가까지 살짝 이어지게 이렇게 발라주셔야 훨씬 이목구비가 더 살아 보이고 메이크업이 완성도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언더에도 가볍게 한 톤 깔아주시고 이 컬러로 조금 더 좁은 부위에 컬러감을 얹어줄게요. 아무튼 그 배우들을 누굴 따라가야 돼 하다가 2층인가 갔는데 거기 가니까 딱 슬립노모어 검색하면 나오는 욕조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다. 여기가 이제 뭔가 주연 배우들 나오고 메인 씬 같은 게 펼쳐질 건가 보다. 그래서 막 보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아크로바틱 수준으로 벽에 붙었다가 올라갔다가 막 난리가 나면서 연극을 하더니 갑자기 남자가 뭐 가운인가 셔츠인가 그런 걸 입고 있었는데 여자가 그걸 벗기는 거예요. 저는 뒤에 있었어가지고 엉덩이밖에 못 봤어요. 엉덩이밖에 못 보고 이걸 벗겼으니까 당연히 앞에는 뭔가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겠지? 왜냐면 정말 관객이랑 배우랑 그냥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배우를 아주 가까이서 둘러싸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장치가 있겠지 했는데 친구가 헐, 다 벗었대요. 완전히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돼. 하고 이렇게 욕조 안에 들어간 걸 이렇게 좀 봤는데 진짜 다 벗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야하거나 엄청 19금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되게 기괴하면서도 엄청 예술적으로 느껴졌어요. 별로 선정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주고 쌍꺼풀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듯이 브러쉬를 쌍꺼풀 사이에 껴가지고 음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남자가 뛰쳐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막 손에 피를 막 가득 묻히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또 막 욕조에서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씻겨주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그 슬립노모어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씬이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미리 안 찾아보고 가서 몰랐는데 슬립노모어 연극을 보기 전에 최대한 이 스포도 많이 보고 내용도 많이 숙지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 입장을 빨리 해가지고 그 주요 씬들을 다 보고 올 수 있었는데 혹시나 보러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메인 씬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마녀와 맥베스의 파티? 그런 씬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층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고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연극이 있을 수 있지? 이 퀄리티 뭐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4개 글라이드 올 다이 젤 펜슬 아이라이너 사용할 건데 이게 원래 좀 번져가지고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나니까 안 번지고 좋더라고요. 대박인 또 다른 씬은 그 주인공인 남자 맥베스랑 새 마녀들이 파티를 하는 그런 씬인데 EDM 파티? EDM 노래 나오면서 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 일반 클럽 불빛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어두워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반짝하는 그 순간에 어두울 땐 완벽하게 안 보이고 번쩍하면서 딱 밝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크로바틱의 장면들을 내가 엄청 끊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냥 보시면 이게 뭐지? 대박!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하고 엄청 경이로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맥베스랑 남자 마녀 1명이랑 여자 마녀 2명이랑 막 진짜 미친 춤을 추면서 옷을 또 막 이렇게 벗으면서 춤을 춥니다. 옷을 벗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EDM 파티가 끝나고 다 벗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요 헤라 쿼드 아이 컬러 팔레트 3호 누드 디스팅트 요거에 요 두 컬러 섞어서 아이라인 블렌딩도 해주고 삼각존도 채워볼게요. 그리고 그 슬립 노모어에 또 꼭 봐야 하는 씬 3개 중에 마지막 하나는 엔딩 장면인데 좀 정말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장면인지는 말을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똑같은 씬이 2번, 3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씬을 분명 전에 봤어요. 전에 봤는데 그 정말 최후의 마지막 엔딩은 딱 10시, 10시의 마지막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사람들 다 놀라고 다 벙쪄 있는데 다 이제 나가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연출했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짝 채워가지고 음영을 줄게요.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그윽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진하게 칠해버리면 일진 메이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좀 진하게 됐다 싶으면 면봉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살짝 쉬머한 느낌의 펄 제품으로 눈두덩이 중앙 쪽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게 글램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애교살 쪽에 반사빛을 주기 위해서 글리터 제품을 깔아줍니다. 막 섀도우로 아이라인 블렌딩하고 이렇게 펄도 주고 하면서 아이라인이 조금 덮인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붓펜 라이너로 조금 더 또렷하게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로우 펜슬 1호 토프 그레이 컬러고요. 아무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아요. 이 연극을 다 보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주연 배우들을 다 따라다니지 않으면 극을 많이 놓치게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한대요. 보통은 친구들이랑 가서 다 따로 찢어져서 보고 나중에 만나서 자기들이 무슨 내용을 봤는지 얘기하고 합치면서 그 극의 내용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친구랑 계속 붙어 다니면서 봤는데 다 좀 개개인별로 보더라고요.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진짜 과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딱 이렇게 힘들다 하고 뭐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가 막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뭘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뭔가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문이랑 벽 사이 구석탱이에서 어떤 배우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정도인가? 저렇게 과몰입해서 볼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는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자기 혼자 보면 자기도 진짜 뭐 이렇게 과몰입해서 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그로성으로 19금 연극이라고 했지만 19금 연극이 그리고 엄청 맞기도 하지만 그 19금이 엄청 야하고 막 선정적이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전혀 되게 작품성 있고 멋있고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가지고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뮤지컬도 진짜 너무 멋있고 좋지만 슬립너머 그 연극도 한번 보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강추. Y2 프리미엄 속눈썹 요거 11mm로 5개씩 붙여줬고요. 제가 평소에는 좀 예쁘고 화려하고 싶다 하면은 앞에 3개 11mm, 뒤에 2개 12mm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데 오늘은 좀 아이돌상, 화려한 상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기티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11mm로 5개씩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로 쌍꺼풀 라인 이렇게 살짝 연장해서 조금 더 시원한 눈매를 연출해주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 단계가 워낙 좀 많기도 하고 파운데이션도 커버력이 거의 없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한 번 더 매끈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세포라에서 구매를 한 레어뷰티의 엔라이튼이라는 리퀴드 하이라이터인데 레어뷰티가 셀레나 고메즈가 만든 브랜드거든요. 가성비도 그렇고 품질도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인기 많고 엄청 핫한 그런 브랜드예요. 광대 쪽에 하이라이팅 하듯이 넓게 발라주면 건강해 보이고 맑아 보이게 광이 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막 하이라이터처럼 뿜뿜하지는 않고 되게 고급져 보이는 은은한 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예뻐서 피부 표현. 제가 좋아하는 샤넬 립스틱 이렇게 손등에 묻혀서 좀 블러셔 베이스로 사용을 해줍니다.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영역 표시만 하고 이게 발리지 않은 다른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저처럼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이랑 연결하듯이 이렇게 눈 밑으로도 잘 발라주시고 샬롯 틸버리 제품인데 그냥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한소희님이 모델을 하시면서 좀 갑자기 확 유명해진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샬롯 틸버리가 그냥 일장이래요. 그냥 난리래요. 세포라 가니까 샬롯 틸버리가 그냥 딱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블러셔를 조금 외곽적으로 발라주고요. 턱도 살짝만 그냥 남은 양으로만 쓸어주고요. 광을 이렇게 살짝 잡아놓고 하이라이터를 얹어줘야 훨씬 더 내가 어디 하이라이터를 줘야 하는지가 확실하게 보이고 더 깔끔하게 연출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컬러로 눈썹 밑뼈를 밝혀주고요. 예쁜 콧망울 이렇게 만들어주고 방금 블러셔로도 사용했던 이 샤넬 제품 그리고 디올 립 맥시마이저 600번 이번 백상예술대상 보니까 정말 모든 여배우분들이 다 이런 촉촉 립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 V 쉐딩으로 광대 여기 구렛나루 쪽 역시나 꼭 깎아줘야 하고요. 이거 브러쉬가 어디 거냐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그냥 세트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쉐딩은 과하지 않게 그냥 가볍게만 이렇게 쳐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팔레트에 있는 이런 글리터 컬러로 포인트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거든요. 이거를 눈 앞머리랑 콧대에 사용해주면 딱 빛을 받았을 때 그 메탈릭하지 않게 신비롭고 뭔가 요정 같게 그렇게 빛나면서 시선을 잡아 끄는 그런 포인트를 연출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눈 앞머리에 그냥 차르르한 그런 하이라이터 말고 조금 더 입자가 큰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시켜주면 되게 포인트되고 예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터가 막 퍼석퍼석한 그런 질감이 아니라 약간 누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쫀득한 그런 제형이라서 밀착력도 좋고 엄청 예쁘더라고요.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아주 이 화면에 그 느낌이 잘 드러날지는 모르겠는데 딱 실물로 봤을 때 빛을 받았을 때 그 반사되는 그 글리터 느낌이 되게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얘도 한번 해줘야겠다.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완성해봤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셀퓨전시의 부분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유튜브로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촬영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소개할 건지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브랜드랑 확인을 하고 컨펌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 제품은 제가 워낙 찐으로 너무 애정하고 많이 소개했던 그런 제품이라 그런지 이 제품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획안 쓰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소개했던 걸 브랜드에서 봐주시고 제안을 주신 게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퓨전시 하면 선크림, 선크림 하면 셀퓨전시. 좀 선크림계의 대표 브랜드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토닝 선스크림 외에도 몇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피부과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벌크 통으로 담겨있기도 하고 막 버스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레이저 선스크린 99.9%의 피부 밀착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피부 메이크업 할 때 좀 들뜨고 밀리는 게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엄청 듬뿍 발라도 메이크업이 절대 들뜨지 않고 다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마 브랜드답게 콜라겐, 펩타이드 이런 스킨케어 유효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림성이 되게 부드러워서 손으로 발라도 고르게 발리고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또 이 아쿠아티카 선 제품은 바르는 즉시 수분을 채워주는 엄청 가볍고 촉촉한 선 에센스 제품인데요. 특히 피부가 항상 건조하셨던 분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리는 가벼운 제형이라서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탁 현상 그런 거 전혀 없이 피부에 정말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시간 지나도 건조해지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그냥 발림성만 촉촉한 게 아니라 피부 진정과 열감을 내리는 효과까지 있어서 좀 뜨거운 휴양지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여름에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선크림 대표 브랜드답게 셀퓨전시 안에 있는 다양한 선크림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레이저 선, 토닝 선, 그리고 이렇게 아쿠아티카 선 이렇게 선크림 라인이 제형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가벼운 메이크업, 하드프리 메이크업을 즐겨 하기도 하고 좀 톤업, 미백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토닝 선스크린이 원픽이긴 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 제품. 원래는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1+1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5월 한정 기획 세트로 이 미니어처 1개에 짠! 이렇게 쿨링 마스크팩 2매까지 이렇게 5개 해가지고 24,900원으로 할인 중이에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미친 가성비 진짜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근데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5월 6일 하루 동안 오특 할인가로 23,400원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톤업 제품이나 이런 다양한 선크림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 꼭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